쌍둥이 엄마들에겐 젖느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쌍둥이 분만을 도운 분인데요. 전종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산모들이 네, 교수님을 뵈려고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들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받으신 아이 수 혹시 아.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 다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조금 더 받으면 한 3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 제가 사실 처음에 산부인과 의사를 할 때 3만 명쯤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를 좀 해보니까 이 3만 명이 불가능한 숫자더라고요. 1년에 1,000명씩 받으면 30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3명씩을 받아야 되니까 네. 오늘도 지금 한 명 한 명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밤에 연락이 오면 또 한 명 축가하구나 해서 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뭐 생기신 특별한 습관 이런 거 있으세요? 핸드폰은 일단 항상 옆에 놔두고 예. 자고요. 사람들 말하면 굉장히 잘 잔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진동으로도 깨거든요. 아, 그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밤에 분만하는 것 자체는 아직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다태아 분만의 권위자세요. 네. 이렇게 쌍둥이 분만을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이제 다른 경우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네. 산과에서는 애기 딱 태어나면 이제 애기들 울음소리도 듣기가 좋고요. 제가 또 애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산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쌍둥이에서 자연분만이었습니다. 네. 제가 쌍둥이 자연분만을 한다는 게 소문이 나서 자연분만을 원하는 임산부들이 저한테 많이 온 게 아닐까. 좋은 선순환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출산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쌍둥이인데 첫째 애가 양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17주에. 17주에 양수가 없으면 폐가 발달을 안 네. 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죽는 애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어찌나 미안했던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한 의사는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5쌍둥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5쌍 애기 낳았었잖아요. 근데 5쌍둥이 부모가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병원을 갔을 때 네. 거기서 뭐 애들 몇 명은 희생을 시켜야지 나머지 애들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저도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애는 어떻게 하겠냐. 일단 애들한테 다 기회를 줘보고 만약에 애가 잘 견디면 한번 같이 잘 해보자. 네. 그래서 결국 5명이 다 살았잖아요. 특히 의사는 특히 생명에 관련된 거는 정말 끝까지 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접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일찍 결론 내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모든 아기들, 산모들이 다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봤잖아요. 네. 제가 하는 일이랑 제일 가까운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좋은 게 헌법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결국 우리 국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영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항이 헌법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놀랐고 네. 그래서 역시 헌법은 헌법이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모성이란 건 뭔가요? 모성이라는 게 결국은 임신, 출산, 양육. 그러니까 임신, 출산은 주로 여자가 하는 일이지만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여기 36조 2항에 보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뭐 근로기준법이나 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법들에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네. 그다음에 남편은 할 수 있는 게 많죠. 힘들어할 때 같이 해준다든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낯선 길에 들어선 임산부를 가이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태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아픈 데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흔히들 내 탓이야. 내 내가. 탓이라고 네. 한다더니 왜냐하면 주변에서 당신이 태교를 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차치하고 스스로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고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태교를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나타나는 문제라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모성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산부들에서는 산후 돌봄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육이라는 데 연착륙할 수 있는 네. 그런 데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이제 예비 산모들에게 할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기는 신기한 존재고요. 네. 또 엄마들이 한 말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줄 몰랐다. 정말 나 스스로 너무 대견하다. 이런 말을 엄마들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아직도 망설이는 이제 예비 엄마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괜히 낳았다는 사람 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요즘 이 산과를 기피하는 추세예요. 네. 많은 의사분들이. 예, 저도 산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생명을 다루는 과고 그래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요. 산과는 모든 생명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감 내지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환영입니다. 네. 언제까지 아이를 받으실 생각인지 저요? 저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정말 늦게까지 해야죠. 전 정말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럼 정말 힘다할 때까지. 힘닿을 때까지.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죠?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이.